일단 오늘 오늘 김건희 특검이 집사게이트로 지금 지목이 된 당사자죠. 집사인 김혜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김건희 씨도 불러서 한꺼번에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 소환한 데는 어떤 특검의 전략이 있어서 이렇게 부른 걸까요?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한 거고 지난번에도 사실 특검팀이 물밑에서 수사를 굉장히 잘해서 결국은 결정적으로는 반클리프. 네. 예, 김건희가 이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건 도이치모터스법에 네. 대한 해당되는 거거든요. 명백하게 증거로 나온 것들. 그리고 내가 수수료 40% 주겠다. 이런 통화 녹취가 있었고요. 예, 기존 검찰에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거를 특검이 발견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남부지검이 발견한 걸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그 김건희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어요. 예, 김건희 측 변호인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예. 뭔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싸움은 기본적으로는 성동격서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시끄럽게 하다가 예. 서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전략이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 예. 모든 게 똑같습니다. 뭐 스포츠든 우리 뭐 정치든 수사든 사람의 지능적인 어떤 내가 예측 가능한 이곳을 때릴 것이다. 나의 손을 노릴 것이다. 그럴 때 발을 때려야 되고 원래 동시다발적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거기에 100% 넘어간 건데 반클리프는 예상을 못했었으니까. 하지만 자기는 머릿속에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언제 돌려받았고 나는 어떤 말을 듣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네. 판사가 딱 물어볼 때 하고 누구한테요? 그렇죠. 예,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소위 말해서 왜냐면 거기서 예라고 해버리면 형이 확정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재판에서 싸워보려면 일단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판사 입장에서는 내 앞에서도 거짓말 안 해? 실물과 가품이 두 개가 나왔는데 너 구속 발부되는 거죠. 예. 발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그 대질신문은 자수서가 나왔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을 동시에 불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PD게임이라고 하죠. 예, 결국은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그 가장 원초적인 수사 방식이에요. 3명을 동시에 불러서 진술과 입을 맞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사실은 수사하다 보면 수사관들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도 해요. 약간의 트릭을 쓰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진실을 얘기하기도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진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A, B, C 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서로 독립된 공간에서 B가 A 너 이미 불었던데? 너 여기서 안 불면 너 형량 가중된다. 네가 독박 쏘고 가는 거야. 또 C한테 가서 A, B가 너 불었어 이미. 사실 분 것도 있고 안 분 것도 있겠죠. 예. 예, 그러면서 진술을 맞춰봐요.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고문을 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압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 B, C가 자의에 의해서 자신의 진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 이 3명은 오늘 이제 불려간 거에 대해서 대체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까지 만약에 한 명을 구하겠다고 나의 죄를 실토하지 않고 2명이 나는 저 사람한테 지시를 받았다. A와 C가 나는 B한테 이런 발언을 들었었다. 이렇게 하는데 B가 묵비권 행사잖아요. 예. B는 형량이 높아집니다. 김건희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대질신문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물론 방은 따로따로지만 네. 이런 식의 간접적인 대질신문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결과적으로 김건희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의 특검 상황은? 우리 이종주 기자님 말씀에 예. 완전히 공감합니다. 특검 참 잘해요. 예. 이렇게 수사를 해야 돼요. 네. 그게 끝인 거죠? 왜? 너무 이종주 기자님 말씀에 완전히 공감하기 때문에 뭐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십니다. 예, 그 전략적으로 보면 그렇고 이제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김혜성 씨 불렀단 말이에요. 네. 김혜성 씨가 지금 지목된 그 혐의가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IMS 모빌리티 회사 자체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렇죠. 굵직굵직한 회사들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거부터가 뭔가 김건희와의 친분 때문에 대가성, 뭐 보험성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김혜성 씨가 차명회사, 여기에서의 차명회사에 등기된 주주는 자기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등재된 차명법인 33억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까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 33억 중에 혹시 또 일부가 뭐 김건희한테 갔을 가능성은 없는가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복잡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예. 김예성 씨에 대해서 이게 사안이 뭐 이 사람이 IMS 모빌리티 만들어서 뭐 유니콘 기업을 해서 네. 뭐 효성 뭐 예. 어디 투자 신한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데요. 그 다음에 투자 받은 다음에 네. 다시 이걸 또 뭐 넘겨서 184억 중에 46억을 뭐 했다는 한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김예성 씨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김예성 우리가 예를 들면
건진법사를 등장시킨 거는 2014년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 건진법사는 원래 법조 브로커거든요. 법조에서 유명한 브로커인데 그 건진법사가 2014년쯤에 소위 말해서 그 지방선거 때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하고 연루가 되거든요. 이제 처음 윤한홍 의원 등등 만났다는 이제 소리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단초로 들어가 보는데 김예성은 언제 처음 나온 사람이냐면 최은순 씨, 그 김건희의 장모. 통장 잔고. 네, 위조 이걸 사건 사람들이 때. 잊고 계세요. 예. 지금 여기로 이제 김예성은 사실 이 구도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업가였다. 예. 내가 사업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만 보면 인터뷰 보면 가관입니다. 뭐 이렇게 네. 훌륭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네.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아주지 뭐 말아주십시오. 눈물 짜고 자기는 최순실이 아니다. 그럼 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베트남에 왜 자기는 먼저 가고 그 아내분은 왜 네. 서울에 집 정리 못 해가지고 그 등기 나중에 넘긴다고 늦게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본인이 범인 도피한 다음에 베트남에서 잡히기 직전이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데 자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안 들어왔으면 영장 나왔다니까요. 그렇죠. 여권 만료일도 하루 앞두고 그냥 들어온 그렇죠. 거죠. 예, 이미 네. 불법 체류에 하루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본인이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인터뷰하고 뭐 동아일보 뭐 한국일보 몇 명 해가지고 코스프레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그거 다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본인 지금 유니콘 기업으로 그때 무슨 IMF 모빌리티가 사실 뭐 기술력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AI니 뭐니 뭐 했다고 결국은 외피만 거짓말을 친 거예요. 아니 이 모빌리티 회사들 보통 뭐 렌터카 업체인데 네. 렌터카에 AI를 어떻게 입힙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저한테. 렌터카가 부르면 자율주행차에서 오나요? 제주도 가면 공항 앞에 와요? 그런 차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여기다가 뭘 입힌다는 거예요 AI로. 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한 사기를 거죠. 친 거죠. 네. 사실상 사기를 친 겁니다. 기술도 없고. 그리고 그게 이미 2020, 지금이 아니라 2020년이에요. 2020년 7월에 예비 유니콘 뭐 선정되군요. 2020년 7월 오픈 AI도 나오기 전이에요. 예. 그 초창기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업계에서는 특검도 그렇고 이 사람이 외피를 씌워서 과장해서 김건희를 등에 업고 투자금을 받아서 슈킹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 제가 아까 다시 돌아가면 두 가지. 네, 하나는 최은순 최은순의- 장모. 예. 그 장고 위조 있죠. 네. 장고 위조 때 장고 위조 잔액 그러니까 장고 위조 시킨 거 네. 통장에 내가 100 몇 억 있다. 이렇게 할 때 장고 위조를 실행한 사람이 김예성 씨예요. 그 영화 기생충 보면 나오잖아요. 예, 예. 제시카가 하는 거 네, 네. 뽑아가지고 최은순이 야 그거 위조해봐 하면 PDF 뽑은 다음에 이거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뭐 숫자 바꾼 예. 거 있죠. 그걸 김예성 씨가 한 거예요. 이게 봐서 유니콘 기업의 사장이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첫 그거 단은 하나? 첫 단 이거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베트남 도망간 거. 네, 도망간 다음에 불법 체류 직전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하다못해 도망도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인터뷰를 처음부터 자처했어. 예를 들어서 수사 딱 들어오니까 나는 인터뷰 공개 질의하겠다. 프레스 기자들 모여라. 그래서 뭐 정론관이든 어디든 공개 장소에서 특검이 소환하기 전에 질의응답을 받아요. 예를 들면 오픈해서. 그럼 제가 그렇게 그나마. 했다면 제가 그래도 야 이거 강적이구나. 저도 취재하다 보면 예. 보통 그렇게 먼저 성공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기자들도 갸우뚱해요. 이거 이름 당당한가? 잘못이 있는 사람이 먼저 기자회견한다고? 그 힘들거든요. 사실 중진급 의원들도 기자랑 약속 대련하지 않고 오픈된 상태에서 질의응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어디서 뭐가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거 한 3시간 하잖아요. 예. 감옥에 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사람 하면 5분 만에 감옥 보내드릴 수 있어요. 질문으로. 이런 발언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예. 말하자면 김예성 씨의 이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장고 위조로 이미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초기에 수사가 들어가자마자 베트남으로 도망갔거든요. 이걸로 이미 끝이 났다. 본인이 유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선에서는 유죄일 수 있는데 이게 김건희랑의 커넥션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게 또 포인트거든요. 가는 거죠. 예. 갈 수 있다고 예, 보신다. 저는 가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빼돌린 돈에서 38억에서 얼마 정도를 커미션을 줬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는 그 남의 돈을 이렇게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본인이 직접 태우는 거 좋아해요. 내 돈을 네, 직접 저는 태우는 거. 김예성의 돈에 김건희가 참여하지 않았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스타일이 뭐냐면 약간 걸크러쉬. 누가 이렇게 해서 뇌물 주잖아요. 그 뇌물 갖고 되겠니? 같이 태우자. 예, 같이 태우면 묻고 더블로 가. 예, 약간 같이 그런 태웁니다. 느낌. 예, 예. 좀 더 직진 스타일이고 어그레시브해요. 이게 사람들이 감히 하기 힘든 한 층이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서 최은순 봐봐요. 장 많은지. 그렇죠. 돈 받고 푼 돈 받지 예. 않겠다. 내가 직접 할게. 양평 내가 직접 네. 설계할게. 그 사람들 남의 돈 받아서 양평 설계해서 예를 들면 보통 그러거든요. 조금 돈 많은 소위 마담뚜나 예. 이런 사람들 사업가 A, B, C를 놔요. 이게 MB 방식이거든. 여기서 태워요. 태워서 돈 벌면 거기서 커미션 먹는 네. 거야. 최은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너만 태우니?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모 회사를 잡아먹는 스타일. 그리고 나서 같이 투자한 사람들을 깜빵 보내고 그렇죠. 감옥 보내고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은- 이게 왜 어렵냐면 보통 MB나 그 전에 이 사기꾼들이 그거 못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면 걸려요. 그렇죠.
그 망에 당연히 네.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피해갔던 잘못된 성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담하게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이건 굉장히 대담하게 한 거 말씀대로 예. 저희가 취재하는 거나 이쪽 이제 사법 당국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네. 어이가 없어합니다. 이걸 안 걸릴 줄 알았나? 그러니까요. 예. 직접 태우면 걸리거든요. 예. 그럼 184억 뭐 예를 들면 얼마든 간에 100억이든 간에 돈을 현찰로 뽑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 그러면 결국은 계좌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5만 원짜리 바꿔도 어떻게 100억 단위를 그렇게 옮깁니까? 예. 근데 이런 강 큰 짓을 해요. 최은순, 김건희 계좌로 옮기잖아요. 도이치모스 봐봐요. 직접 계좌로 쏴요. 내가 너 차명해서 김범수 아나운서 차명으로 들어갔다. 쏘잖아요, 그냥. 자, 근데 이거 수사하면 다 그러면 나오거든요. 이 시점에서 김건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진술 거부권 쓸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말 맞추기가 안 되는 상황이고 특검도 탄탄하게 빌드업 해왔을 텐데 김건희는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가? 뭐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예. 모르겠지만 또 변호인의 조력이라는 게 변호사의 말을 들어야지 또 효과가 있는 건데 지난번 안 들었죠. 그죠? 상 클리프 안 들어가지고. 안 들어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과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회고한 검사 윤석열에 대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신정아 전 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이 지난 2007년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나자 이와 관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온 이 사건은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 관련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과 정보, 기업체 등의 각종 후원을 변양균 전 실장에게 부탁했는지 도피 과정에서의 공범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교수는 2011년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4001에서 방시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털어놨습니다. 신 전 교수는 당시 윤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며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윤 검사는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고 정신을 놓아버렸다며 당연히 발부될 줄 알았던 영장이 기각되자 윤 검사는 다음번에 쳐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를 겪으며 왜 분노와 수치심으로 살인사건이 나는지 자살은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며 구속 상태여서 자살 시도조차 어려웠다. 수치와 고통으로 차라리 사형 선고가 나길 바랐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신 전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신정아 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며 여느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